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역 공부합시다. 오늘은 38번째게 하택규, 위에는 불이고 밑에는 연못이죠. 그래서 이 규자가 한문으로 보면 삿발떼기 눈 규죠. 그래서 중국의 최초의 한자 사전에 설문에도 보면 규는 복불상시하라, 눈이 서로 같은 쪽을 보지 않는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을 이 규로 칭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한 말을 쓰잖아요. 눈이 한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을. 그래서 이 규는 삿발떼기 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규는 무왕이 상나라를 지배하고 나서 일찍 죽었죠. 그래서 이제 어린 무왕 아들, 그것을 이제 성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왕이 오르고 주공이 이제 성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시작하죠. 그 시기에 이제 주공을 모함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특히 형제간들도 그렇고 거기 상나라 유민들이 이제 반목이 생기죠.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 규자로 받았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우리가 배운 풍학 가인께 가도는 공하면 반드시 어우러짐으로 규를 받았다라도 볼 수 있죠. 그러면 문왕이 집필한 계사를 한번 봅시다. 계사는 보면 규 소사기라 했어요. 이 규라는 것이 적은 일을 하면 길하다, 이렇게 기본 해석을 그러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사는 이제 적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큰 일은 못해도 조그만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아까 성왕간, 주공과 성왕 간의 가족 간의 반목을 이제 해결하는 말을 이제 이 문왕이 규는 소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자께서 자세하게 이 단사에서 설명했죠. 그러면 공자는 또 어떻게 해석을 했나를 봅시다. 단활 규화 동이 상택 동이하라 이녀 동거 기지 부동행이라 이랬네요. 이 규라는 것은 화가 움직여서 이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 연못택이죠. 택이 움직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거다. 이 계상을 보면 이 화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가 2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연못 택잖아요. 이게 택괴죠. 택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래도 어그러지는 거다. 이 어그러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공자가. 공자께서 이렇게 어차피 계산 갖고 그 양반이 공부를 했으니까 계산을 갖고 설명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녀 동고 기지 부동행이라는 것은 이녀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주 육가족을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우리가 계상을 볼 때 이화를 우리가 중녀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 택계를 소녀로 보죠. 그래서 두 여자죠. 음계니까 서로. 그래서 말하자면 자매지간이죠.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막내 딸하고 중간 딸이 동거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혜가, 에? 그 지혜는 두 여자가 동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행이다. 같이 동거가 있었는데 나가는 쪽은 함께 못 나갔다는 얘기죠. 쉬운 예로 이 설명을, 이 한문을 풀어보려면, 쉽게 설명하면,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이제 같이 자매지긴 잘 살았는데 이제 커가지고 이제 시집을 갔다. 그러면 이는 이제 언니는 저 남쪽으로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부산으로 시집을 갔고, 이 택계 이는 이제 수니까 수는 저 북쪽으로 보면 저 평양으로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하면 평양으로 시집을 가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행, 같은 길은 가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깃불 열렸었죠. 여기서 말씀서를 음을부터 읽어보면 호명 유진이 상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써 밝음에 붙었으니 부드러움이 나아간 것이, 부드러움이 나가 상행했다, 위로 올라갔다 이거죠. 이 말은 또 이것도 보면 이 기쁨이란 것은 우리가 택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택계를. 그리고 이 밝음이란 것은 이화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유로 보면, 계상해 보면 유가 이 오요죠. 오요고 밑에는 강이죠. 그래서 유에 중을 얻어서 이제 붙었단 말이 다음에 나오죠. 요걸 그러면 들어가는 게 낫네요. 이걸로 가서 공부를 해봅시다. 이걸로 가면 이 말을 해석한 거죠. 득중이 응호강이라 시소사기라 했습니다. 보면 강이 응을 해가지고 중을 얻은 데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 중을 얻은 자리가 이 오요죠. 오요가 음요니까 부드러운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유진이 할 때. 그리고 밑에는 이 택계의 이 이요가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군자이고 임금인데, 이 군자 임금이 음이기 때문에 큰 일을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 강이 어드바이스를 해줘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강이 응해가지고 중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죠. 이로써 소사기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부드러움이 큰 일을 못하니 이요 군자가 어드바이스에서 결국 적은 일은 할 수 있다, 적은 일을 하면 길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공자가 따로 부연 설명을 했죠. 천지규의 기사동야라. 천지가 어그러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천지도 어그러졌어요. 그러나 그 일은 한 가지 동이니까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르지만 결국 하는 일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위에 밑에 떨어져 있지만 온 만사를 다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남녀의 비교를 했죠. 남녀규 이 기지통야라. 남녀가 어그러졌다 하지만 그 뜻은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서 생각했잖아요. 이제 동거를 해서 같이 살았는데 가는 길은 달랐죠.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남녀를 또 군자 또 성인으로 봐도 되죠. 남자를 성인으로 보고 여자를 주역에서는 또 군자로 보잖아요. 그래서 군자, 성인과 군자가 어그러졌지만은 그 뜻을 가는 데는 통할 통자 써서 통한다. 이게 천지하고 남녀를 비교할 때 여기서는 동야라 그러고 통야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어반법법을 펴하기 위해서 이건 한 가지 동 썼고 통할 통자를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만물에다 또 비교를 했죠. 만물규의 기사류랴.
만물이 어그러졌다. 그렇지만 일은 같은 동류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규지시용이라 대의제라. 어그러진 것도 시성에 맞게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뜻이 크더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시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역에서는 시성으로 보죠. 그때에 따라서 다름. 그래서 규지시용 대제라 이렇게 해서 공자께서 이 규소사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이 이 계사를 공자가 설명한 것을 공부를 하면 그 뜻을 세세하게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초여부터 공부합시다. 초구는 회망, 상마, 물축, 자복, 견악인 구라 그랬어요. 암풀을 해보면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고 말이 같다. 이를상 여기서는 보낼상으로 썼죠. 말을 보냈다. 물축, 이 쫓을 축이니까 쫓지 않았다.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잡복, 스스로 돌아왔다. 돌아올 복이니. 그 다음에 견악인, 악인을 만났다. 그럼 건물이 없다 그랬네요. 요 이야기는 이제 이것도 역사를 봐야 이 문장 이해가 가죠. 그 주역에서 이 말맞자를 충실한 신하로 보죠. 주역에서는. 그래서 충실한 신하가 같다는 것은 이것은 그 주공을 이야기하죠. 성왕이 이제 모왕 죽고 아까도 그 단사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모왕이 죽고 그 아들 어린 왕이 이제 성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공이 섭정을 했었는데 상나라 유민과 그 모왕 형제간들이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그 서로 이제 막 오해가 있어가지고 주공이 할 수 없이 물러갔죠. 그랬다가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 읍강 성왕 어머니가 이제 다시 주공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해서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서 견악이라는 것은 그 난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봤다. 그래서 주공이 돌아와가지고 그 악인들을 난을 해결했으니까 무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우항무구라. 여기서 이제 만나러 자니까 주인을 만났다. 어디서? 골목에서. 이게 골목황자네요. 그래서 골목에서 만났다. 무가다. 이 말도 여기서 연결해서 초구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주인은 이제 성왕 아니면 그 읍강 성왕의 어머니를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골목에서 주인을 만났다는 것은 주공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공을 읍강이 만나가지고 다시 정사를 보게 섭정을 하게 만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무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3은 견여의 기우체 기인 천차의 구초 유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자부터 해서 그래야겠죠. 그 소를 끌고 그러니까 그 소를 끌고 그 다음에 수레를 끌고 가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천형. 천형은 옛날 그때의 이런 거세, 남자들의 거세를 하는 것을 천형이라고 그랬다 그래. 천형. 그 다음에 이건 또 코를 베는 거, 코벨리니까 코베는 형을 그래서 천차형이라. 요 말도 이제 역사를 봐야 이해가 가죠. 소가 이 수레를 끌고 간다, 악인을 태우고 수레를 끌고 갔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성왕이 섭정을 하고 있을 때, 아니 성왕이 왕이 됐을 때 궁안에 있는 그 인사들하고 그 악인들이 그러니까 반란족 있죠. 반란족들이 성나라 유민이나 아니면 그 무왕 형제간들이 성간난을 이야기도 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공항으로 들어가서 미리 짜고, 이제 공항에 있는 인사들하고 짜고 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공이 미리 정보를 얻고 보았다. 그래서 걔들을 잡아가지고 거세하는 형벌과 코를 베는 형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초라는 것은 이제 주공이 맨 처음에 섭정할 때 이러한 갈등이 엄청 많았는데 그것을 해결했으니 나중에는 나중에는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사 규고 우원부 교부 묘부구라. 그래 보면 규는 애로웁니다. 우원부 큰 성인을 만났다. 그 다음에 교부 서로 믿는다는 얘기죠. 더럽다, 무가다. 이것도 한번 불했고, 이것도 역사를 봐야 또 이해가 가죠. 이게 이제 무왕이 상나라를 멸시키고 얼마 못 살고 죽었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성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왕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주공이 섭정을 하고 있다가 또 그 형제간들하고 유민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멀리 떠났었죠. 그래서 이제 애로운 거지. 그런데 이제 다시 성인을 만난 것은 주공을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믿고 그 상태를 교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이태롭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상유민들과 그 무왕 형제간들이 난을 일으켜서 옆에 있으니까는 이태로운데, 이 주공을 만나서 이 성인 주공을 만나가지고 서로 믿으니까 무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유고는 해망 골이죠. 골종 서부 왕하구라. 후회가 없다. 그다음에 그 정친들을 피부를 씹어서 보냈다. 어찌 의문이 있겠는가. 이것도 그 역사를 봐야 이해가 가죠. 한번 그림해갖고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 해망이라는 것은 이제 상감난을 주공이 잘 처리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골종 서부 왕하구라는 것은, 근데 주공이 그 종친들 중에 말하자면 무왕의 형제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그 관수, 채수, 곽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종친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상감난을 일으킨 이제 관숙과 채숙, 곽숙을 쳐보는 걸 두고 말한다. 피부를 씹었다는 것은 그것들을 이제 처벌했다는 얘기로 썼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공이 성왕이 정치를 잘하게 말하자면 섭정을 잘해서
했으니 그이 어찌 허물인가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상감남을 진화하고 그 관수군 사형을 시켰고 채수군 추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각수군 이제 그 평민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 이제 전부 그 종친들인데 그 주왕 아들 녹보 있잖아. 녹보는 상감난을 익힌 그 사람들의 그 무왕과 주공호 다 형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공이 전부 해결을 했죠. 그래서 나가는데 어찌 허물이 있겠는가 이렇게도 마무리했어요. 상구 규고 견시부도 제기일거 선장지호 후탈지호 비구 홍구왕우후식 이걸 기본 해석을 해보면 규는 애로움이다.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 쓴 것이니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 쓴 걸 보인다. 귀신을 실은 수레다. 먼저 활을 겨누었다. 후에 활을 내려놓았다. 이게 버슬탈이니까. 비구 도둑이 아니다. 홍구 결혼하러 간다. 비를 만났다. 이것도 이제 그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 견시부도라는 건 돼지가 진흙을 이제 온몸에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를 이제 주역에서 신하로 보죠. 그래서 신하가 왕을 모시하는데 놈의 새끼가 이제 그 진흙을 뒤집어 썼으니 이게 왕을 섬길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유민들이나 그 성왕 아버지의 그 형제간들을 이야기하죠. 성왕의 이제 말하자면 숙부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일거라는 것은 이제 귀신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야. 수레에 한차 치른 것이 귀신으로 보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레를 주역에서는 또 전징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성왕이 이제 하도 이제 당해봐서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전부 귀신으로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먼저 활을 겨눴더니 이 자세히 봤더니 도둑이 아니라서 그 후에 활을 탈이니까 버스탈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심이 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벗어난 것을 이제 의심한 것을 선장지호로 보고 의심을 이제 내려놓은 것을 후탈지호로 봤죠. 그래서 비구다 도둑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구왕이라 이제 고대에는 그 혼인 동맹을 많이 맺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의심을 풀고 동맹을 맺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비는 우리가 그 화부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은택으로 보고 그래서 비를 만났으니 길하다는 것은 서로 화합을 해서 싸우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잘 지내자.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 해서 상구를 끝내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38번째의 하택 규계를 공개해봤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